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이해하는 법 중에 첫 번째, 소리, 음성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공명이란 함께할 공, 울릴 병의 조합으로 말 그대로 함께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진동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그 진동을 인해 맞울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맞울림을 청자가, 즉 듣는 사람이 가진 센서를 통하여 감지한 후에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를 좀 더 간단한 예로 표현하자면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97.5MHz로 전파를 보내면 청자는 정확하게 97.5MHz에 맞춰야만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97.5MHz보다 주파수가 높거나 낮으면 잡음이 섞여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른 주파수에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명이랑 영어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사람의 한국어 발성과 영어 원어민의 발성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한국어 발성을 통하여 영어를 말할 때 생기는 진동이 영어 원어민에게 공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와 한국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한국어는 받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성을 위해 혀가 윗니 쪽에 위치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 결과 울림이 윗니 앞쪽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영어 원어민의 혀는 위, 아래, 앞, 뒤로 이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교적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림이 좀 더 안쪽 혹은 성대 근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Forward, yes? Okay, the sound is forward. But if I pull it back in a smile, it's going to be more in the middle. Now, if I'm going to be British, it'll be up here, okay? So now can you feel this is resonating up higher, and then if I bring it back down to American, down in the south, I'm down in here, then up into American. You feeling that? How it's transferring? So smile, and it'll be here. I'm going to say a phrase with 3 different placements. That's so we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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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merican English, I always try to get my students to bring the resonance down. Very low, very relaxed. Is the feeling of placement where I want them to imitate. 혀가 비교적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공기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여 순식간에 많은 모음을 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예로 영어로 sky가 한국말에서는 스카이 이 세 모음이지만 영어에선 한 모음으로 소화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K-pop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팝송을 부를 때는 굉장히 잘 부르는 인상을 주다가도 한국 가요를 부를 때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혹평을 받았던 것이 팝송은 자연스럽게 공기 반 소리 반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발성 특성상 그게 힘들다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So, how was it? Now that you've had some time to practice the listening and pronunciation, I hope this lesson was helpful. And if you are still having some difficulty with the pronunciation, don't worry too much because everything takes practice.
So please feel free to repeat this video over and over again to help you study. 자, 그럼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울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원어민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내가 영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원어민이 갸우뚱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다른 주파수를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가 원어민과, 그러니까 즉 영어의 원어민과 소통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하는 발성법을 훈련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실망하시기 전에 제가 훈련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혀를 아래에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져 발성이 향상되었고 비교적 혀의 큰 움직임을 사용하는 영어 발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번째, 발성의 위치를 앞쪽이 아니라 뒤쪽, 즉 안, 성대 쪽에서 내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실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누구랑 영어로 대화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갑자기 한국말로 대화하면은 다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개이득이죠. First thing, this is being able to speak so that people around you can't understand. This is awesome. So when I'm in England and, like I'm having a conversation about a subject that I wouldn't really want the people around me to be able to hear, I can just have it in Korean. Well, as long as I'm speaking to a Korean person, which is amazing. 그렇다면 어떻게 성대 쪽으로 발성을 할까요? 제가 훈련한 방법은 영화 주온에서 토시오라는 아이 귀신이 냈던 소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와 같은 떨림. For you, when you became president, what surprised you the most? Well, the fact is that most of the time, if something reaches my desk, it means it's really hard, which is why they bumped it up to me because nobody else could figure it out. Like, you can't compare it to getting punched in the boob. It doesn't compare.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얻은 효과는 전에 앞에서 발성할 때 알아듣지 못했던 원어민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울림을 이해하게 되면서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공명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 영어를 하면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제가 말한 발성의 위치니 울림이니 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 이성균 씨와 같이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을 사용하여서 아주 굉장히 멋진 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앞쪽 혹은 코 쪽을 이용하여 발성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원어민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는 것은 한국 사람을 배려한 울림과 속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표현도 다양한 발성과 울림을 통하여 접해야 어느 상황에서도 공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과 공명을 통하여 공감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은 결국 공감의 도구니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